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독재 정권, 폭주 정권, 좌파 종북 정권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특히 민주당이 거대한 여당이 된 이후로는 이제 국민의 말을 들을 척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것들을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현 변호사님께서 세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예. 이 4월 총선에서 사실 우리는 예견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4월에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 총선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또 부정의 의혹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 원래 이제 총선은 정권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심판받아야 될 정권이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보면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야당에서 공천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그런 이유로 사실은 정권에 대한 심판을 유보했다고 저는 보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경제 파탄도 그렇고, 안보 파탄도 그렇고, 거기서 더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 법치의 이제 위기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적인 그런 어떤 심판과 어떤 저항의 분위기가 지금 물어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그 모든 여론조사에서 데드크로스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40% 이하의 지지도가 지금 나와 있는 평가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특히 이제 왜 소득주도선당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 분배가 성장을 주도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죠. 이제 좌파적 경제 정책인 것이죠. 이게 파탄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그 김정은의 대변인이다라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조롱받고 북한도 아예 왕무시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 그야말로 이제 안보 파탄의 상황에서 지금 이제 특히나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 그렇죠. 22번인가요? 23번째랍니다, 이제는. 예, 앞으로 몇 번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이 문재인 지지층,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이제 지식사회, 지식에서 이제 그 비판하는 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3, 40대에서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3040 문재인에 속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나라냐가 아니라 나라가 네 거냐. 그렇죠. 나라가 네 라는 거냐. 식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지금 고조되고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부동산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이 정권에서 내놓은 정책들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또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하는 주장의 논조를 보면은 집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인 것처럼, 마치 큰 잘못을 범한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여태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집값은 잡히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그것은 투기다, 당신들은 투기꾼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정작 자기들은 부동산으로 살뜰히 돈을 버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예, 부동산 먼저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잖아요. 우리가 시장 경제를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공산권 국가 중에서도 경제 부분은 시장 경제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런데도 지금 좌파적 경제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시장을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지금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지적하는 윤희숙 위원회가 굉장히 공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지금 전세를 월세로 강제 전환하는 내용의 이제 임대차 상계법이 있었고요. 그거를 지금 일방 통과를 시켰죠. 그러고서 부동산 증세법,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이제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는 상황들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황당한 게, 용적률 올라가는 부분 90%를 지금 기부 체납해라, 국가한테 줘라 라는 얘기는, 그게 무슨 생각이겠어요? 토지 공개념을 넘어서 아예 토지의 국유화죠. 그죠? 부동산의 국유화. 이건 그야말로 좌파적 생각이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거에 지금 이제 이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재산권 보장을 해야 되는데 보장 그렇죠. 안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급 입법에 의해서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 이거는 헌법상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반헌법적인 지금 정권으로서의 맞습니다.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 예, 예.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짚어야 돼요. 이 반헌법적인 정권, 그러니까 자기들의 편에 대해서는 법을 어겨도 괜찮다. 예. 근데 남에 대해서는 없던 것도 만들어내겠다. 이게 예. 지금 이 정권 수준인데 예. 검찰개혁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걸 가지고 한간에 한 말이 이거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편 챙기려는 조국 수호개혁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2의 조국 수호 검찰개혁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총선 이후에 드러난 사항들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윤미향, 정의연의 이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후원금 착복한 유용한 것들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겠어요? 위선입니다. 부도덕이고요. 그렇죠. 바로 좌파는 좌파들 표방하는 사람들의 속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로남불식의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다시 조국 수호 검찰 개혁했을 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검찰 개혁이라는 걸 왜 얘기하느냐?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게 결국은 자기네 편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야말로 봐주기 수사를 하겠다. 문제없이 넘겨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대해서 거의 죽이기 식으로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수처법 만든 거. 그렇죠. 이런 거는 결국은 뭐냐? 집권 후반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권력 비리잖아요. 그죠?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불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도 그 지금 이제 대통령 자녀들, 뭐 형님, 뭐 등등 해서 들어가는 거 다 봤잖아요. 심지어 전두환 군사 정부 시절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경환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자기네들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옥죄가지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는, 그 다음에 검찰의 어떤 제도를,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민명화에서 완전 뒤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울산시장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그죠? 울산시장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 총선 전에 일단 수사를 중단했고 총선 이후에 한다 그랬어요. 청와대 관련된 뭐 이광철 비서관이나 임종석 실장, 그리고 그 위에 누구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그렇죠. 대한 이제 수사를 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울산시장 바로 그 선거 있었을 무렵에 그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가 누구겠어요? 추미애죠. 추미애죠. 그 다음에 그 송철호 시장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만큼이나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조국입니다. 그렇죠. 후원회장까지 맡았어요. 그죠? 다 그렇게 이 권력의 핵심층과 관련된 사안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수사 진행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없지 않습니다. 못 들었어요. 지금 현재 그거를 검찰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장의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겠어요. 그 외에 뭐 라임이나 신라젠, 옵티머스 지금 진행되는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지금 수천억 뭐 이런 금액들 다 어디로 갔어요? 그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오거돈 문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부산 분이니까. 그렇죠. 윤미향, 뭐, 그 마찬가지로 바로 그런 얘기들 문재인 대통령 많이 얘기했죠. 박원순 시장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침묵이 바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이제 그야말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기네들 수사에 대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야말로 아주 음흉한 이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참 오만하는 거 여부를 떠나서요. 아주 사악하다라고 할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국이 뭐라 그랬어요? 검찰이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총선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다수가 야당이 되게 하고 탄핵하게 했다. 그 얘기 뭐겠어요? 그 얘기는 자기네들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거를 그렇죠. 뭔가 사실상 있다는 거지.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채널A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권경애 변호사인가요?
가 지금 현재 그 한상훈 방송통신위원장 네. 이 지금 관련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산혁 네. 방통위원장이 관련해서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그 지금 이제 정치 공작의 이 정권 차원에서의 정치 공작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플라잉 어택 사건 그 이 정진웅 부장검사인가요? 그 사건은 이 바로 지금 이번 이 정권에서 최근 그야말로 그 이 검찰 대학살이라고 해서 윤석열 검찰의 측근들을 다 좌천을 시키고 승진을 안 시키고 오히려 지금 충견의 노릇, 정권의 충견 노릇하고 있는 그런 검사들을 중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충견이라고 하는 게 바로 드러난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프라잉 어택 마치 야 물어 그러면 왜 그 이 강아지가 이렇게 팍 뛰어넘어서 뭐 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아주 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탄스러운 상황이 벌써 이어지고 있고 또 검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을 하고 있고 자기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 언론한테 보이는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예, 겁니다. 예. 지금 결국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날리는 어떤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를 쓴 사람들에서 구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기자는 가짜뉴스 하는 기자야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문바들에게 조인트를 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언론의 기능이 뭐겠어요? 지금 권력에 대한 견제 비판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바로 그렇게 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렇게까지 어용방송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본 바가 없어요. 저도 이제 방송에 나름대로 전 전문가인 이제 법률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적이 없어요.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라고 하고 심지어 뭐 자기네들 방송하고서 이거 허위 보도입니다 사과하는 것까지도 챙겼어요. 그러니까요. 채널 A 사건 관련해서는 또 검경유착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예, 지금 현재 보면 결국 채널 A 기자를 이번에 구속을 했어요. 공소장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 가지고서 이제 강요미수죄로 이제 구속했는지도 참 황당한데 구속 기소까지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종찬 기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국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서 나름대로 의혹 제기를 했다고 해서 법정 구속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조국 멀쩡히 있는데 지금. 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그 총선 전에 채널 A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결정 안 하고 보류했어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 보자. 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총선 이후에 그야말로 그거 옥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총선 이후에 조건부로 해서 재승인을 했어요. 이런 정권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놓여져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지금 이제 법률 대리인을 하고 있는 대북전단 그렇죠. 관련된 사건. 이거는 그야말로 뭡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보면, 남북교류법과 관련된 입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북관계법에 대한 입법이 국회 외통위에서 이게 지금 이제 날치기 통과하려다가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태용 의원이나 네.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은 안건 조정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건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제 아무나 이 여당 국회의원조차도 좀 눈치가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 남북교류법 부분이야 먼저 그냥 거기 전단 보내는 거를 교류로 보고 이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송영길의원의 남북관계법 개정안이에요. 여기 보면 남북 합의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를 또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도 처벌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호간에 그 비방 자제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것도 이행하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넣어줄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나중에 북한을 주족이라고 말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뭡니까?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헌법에 있어서 최대한 보장돼야 될 중요한 권리, 기본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김여중이 막말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고, 그 다음에 이 언론이 고유기능 행사를 해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옥죄고 하는 그런 식의 것을 하는 게 이거야말로 독재 정부죠. 그렇죠. 예, 달리 독재 정부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종북 정권인 것이고요. 그렇죠. 종북 독재 정권이죠. 맞습니다. 종북 정권, 독재 정권, 그리고 오만한 정권,
여러 가지 수사를 붙여도 모자람이 없는 건데요.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방치했다가는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오만 독선적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화자찬한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 어제 그제 그 A4지 보면서 그런 얘기해서 사람들 황당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위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정부는 따라갔기만 했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자화자찬한 식이 이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책임을 전 정권으로 넘겨요. 그런 책임 전가하는 거. 심지어 우리 저 유튜브 언론한테 이제 발목 잡는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그야말로 오만하고 사악한 정권입니다. 그죠? 사실은 그간에 이런 독재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했고요. 저항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헌법 전문에 불의에 황거한 4.19의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했어요. 작년 10월 3일 조국 사태 퇴진을 외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모였고요. 이번에 8.15 국민대회에 또 다시 재결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내년 이제 우리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단일화된 우리 우파 후보를 낸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후년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분연히 맞서야 되겠고요. 또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성원을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만한 정권을 우리가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습니다. 더 놔뒀다가는 대한민국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투쟁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의 한 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회색 검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영상 시청이 큰 힘이 된다는 점 늘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맞서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까발리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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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